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일 부자가 신임을 독특하게 이분에게 줬었죠. 리춘희 북한 아나운서가 오늘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미사일 축하. 먼저 그 장면부터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리춘희가 나왔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대륙 이제 노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그렇게 하자는데 왜 미사일로 김정은은 화답을 하는 걸까요? 오늘 현지 참관도 직접 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북한이 오늘 긴급 보도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그동안 이제 북한이 뭐 단거리, 중거리, 뭐 장거리 미사일 다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성공을 했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 때는 이제 북한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핵무기의 어떤 소형화, 그것만 이룬다면 사실은 이제 핵을 실어서 미국의 본토까지도 다 이제 사정거리에 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서부 같은 경우는 10,000km, 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은 12,000km 정도가 사정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ICBM 성공은 최소 거리가 한 9,000km 본다면 일단 모든 어떤 사정권에 둔다는 것을 이제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좀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응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일단 대북 미사일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은 이 시각 조선중앙TV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본인들의 반발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상당히 호정적인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오늘 친필 사인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은 사실은요. 네. 자기들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미사일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어떻게 완성한다든지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죠. 남이야 어떻게 말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대로 간다. 이거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든 말든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압박을 가하든 말든 나는 거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과시한 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까지 좀 지난 정부하고는 달리 좀 어떻게 화해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 상황에서 보란듯이 저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 정부는 적어도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국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대화의 대상도 아니다. 이 점을 또 분명히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어떤 말을 하든 내 안중에는 없다. 이 점을 또 분명히 해준 거죠. 네. 오늘 한미 대북 공조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반응을 내놓고 있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미사일 성공이라고 하는 이 자축성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수가 얼마나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4형인데요. 화성 14형이 ICBM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일단 정밀 분석을 하는 데까지 며칠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정도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CBM이라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북한이 ICBM 기술을 확보했다고 아직 단정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ICBM을 다 개발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있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의 대화든 지금 우리와의 대화든 대화를 북한은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거의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BM 기술까지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화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이 핵탄두는 이미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ICBM까지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ICBM까지 다 완성까지 해놨으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다 확보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나서고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해석 가능하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라고 하면서 일축을 하던데요. 이제 G20이 독일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한번 미국, 일본과 머리를 맞댈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스케줄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당신들과의 어떤 대화만으로 나를 달래려 하지 마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제재한다고 그랬고, 트럼프는 지금 좀 전에 김정은은 이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했지만, 저런 식으로 우리가 한미 대화를 하기 전에 트럼프는 또 중국의 단둥은행이 북한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동결 조치도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김정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얻어낸 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부터 동결 이후에 해제해 나가는 과정마다 단계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김정은이 최대한으로 얻으려면 뭐겠습니까? 핵도 최대한 끌어올려놔야 거기에 맞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는 논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기 전에 가지고 있는 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마음가짐도 있을 겁니다. 네. 북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시각에도 일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6년 전에 대표로서 갔던 현충원을 오늘도 다시 가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사자성어를 이번에 쓰셨는데요. 무슨 뜻인지 물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라네요. 이 특유의 화법이 여전합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사자성어 질풍목우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변방에 있다가 이제 주류로 왔다는 자신의 고단했던 시절에 대한 암시일까요? 일단 장자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사실 이 질풍모구라는 글귀가 이제 본인의 옛날 경남도지사 사무실에 이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즉,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또 이제 비로소 목을 감는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이제 정말 온갖 고생을 일단 한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본인이 경남도지사에서 대선 후보로 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당 대표로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많은 세월들을 일단 꿋꿋이 이겨내겠다. 이런 어떤 뜻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말과 함께 사실 홍준표 대표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질풍모구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지금 당내 어떤 통합 문제 이런 것도 가장 지금 급선무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처한 가장 큰 이 과제는 결국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뭘 하든 사실 국민들이 이제 별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돌려놓을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어떤 국민들의 눈길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인지 그거 자체가 제일 저는 첫 번째 임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 현장으로 한번 모시려고 하거든요.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 그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대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문장가 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저는 산물이에요. 절풍모구라는 겁니다. 이 절자예요. 즐거울 때 절풍모구라는 겁니다.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절풍모구라는. 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며 갖은 고생을 했다는 홍준표 대표요. 6년 전에도 당대표 당선했을 때 보면은요. 이번에도 눈가루 맞을 때 처연하게 모습을 연출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흥이 나지 않는 모습. 6년 전 대표 뽑힐 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근데 질풍모구를 그동안 3번이나 썼다는데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고사는 옛날에 하나로 우임금이 그때 이제 치수할 때 저렇게 천하를 위해서, 천하 만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질풍모구 해가면서
직접 삼택에 그 흙을 나르고 이래서 이제 치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또 뭐 풍찬노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자기도 뭐 고생하면서 어떻게 뭐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인데, 자칫 이제 들으면 어떻게 듣냐, 자기가 이제까지 저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들리거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질풍모군이 무슨 뭐 풍찬노숙이 안 쓰잖아요. 네, 안 자기가 하죠. 그렇게 어려운 말 쓰려고 한다면 네. 기자가 그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가서 찾아보세요. 여전히 아직 그걸 이제 홍준표다운 무슨 그런 자기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제 정치 리더가 됐으면 그 정도의 친절은 좀 베풀어 주는 게 좋겠고, 네. 또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당연히 내 자리다. 이런 식의 또 그런 어떤 말하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가 좋아할 일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맡을 일이다. 이 정도의 아주 그러니까 좀 피곤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이러는데, 네. 앞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민심을 얻는 거거든요. 네. 민심을 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줘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남들을 좀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을 네. 좀 보여주셨으면, 저는 홍준표 대표의 성공을 아주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격렬한 축하를 받는 와중에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는 홍준표 대표. 이분을 개그 소재로 삼았던 개그우먼은 이게 거친 정치판에서 살아남으시려고 오히려 더 세게 강하게 나오시는 게 아니냐 하던데요. 일명 바퀴벌레라고 불렀던 그 친박과는 어떤 동거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직 인선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직에서는 친박계가 상당 부분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대표를 예전에 이제 사석에서 만났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원래는 저렇게 거칠게 언사를 쓰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이렇게 터프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또 경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이 질풍모구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변방으로 밀려났을 때 이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혼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 당대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사실 당대표에서 거의 밀려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도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친박계 최고위원들한테 결국은 당대표 자리를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와신상담하는 기분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남도지사 자리까지 가서 중앙정치무대로 다시 오기 위해서 사실 경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렇게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주목을 끌어가면서까지 지금 중앙정치무대로 다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당대표 자리가 달콤한 자리만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중앙정치무대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겹게 노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진짜 당대표를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당대표로서의 정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롱맨 홍준표 대표답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회의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저 최고위원회의 오늘 아침에 이거 카메라 앞에서 웬만하면 정견 발표처럼 작심하고 나와서 말씀 한마디씩 하는 자리인데 1분만 해라. 워낙 긴장 관계에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가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기자들은 좋은데 당사자들은 조금 난감하셨겠어요. 난감한 정도였을까요? 사실은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 3분 정도 하고 나니까 저 말도 길대라 하면서 다음에 이현재 정책위원장에는 그럼 1분만 해라라고 주문하시는 바람에 그걸 맞아서 이제 그냥 당선 축하한다라고 10초 만에 발언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만남이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그렇죠. 당이라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가 혼자 이끌어가는 당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금 100명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본인은 개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들 위세도 이제 막 선출 가시됐잖아요. 네.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의 세도 갈면서 이 자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자체가 경남도지사에서 올라오면서 의료원들 폐쇄하고 무상급식 없애고 굉장히 벼랑 끝 전술만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도 저 벼랑 끝 전술을 해서 그야말로 표현처럼 독고다이처럼 나가시면 이제는 당마저도 같이 독고다이로 갈까 봐 저는 걱정스러워요. 당마저도 한꺼번에
벼랑 끝으로 몰아들고 주위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그런 당의 모습을 만들어 버리실까봐 첫 번째 회의 자리하는 주제마저도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이 아니었나. 뭐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위원회라고 하면 최고위원들이 언론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네, 그분들 알기에는 상당히 절박한 자리죠. 네, 그렇죠. 최고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모든 카메라가 와서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최고위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본인의 생각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좀 달리 표현하면 홍준표 대표가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잡설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갖가지 얘기들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타일대로 홍준표식으로 뭔가 좀 회의도 풀어보고 이 홍준표 스타일로 뭔가 당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조금 우리 일반적인 회의랑 비교를 하면 새롭게 장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회의하지 말고 이게 내 말대로 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좀 기선잡기 성격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하기론 남다른 홍준표 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분 앞에서는 오늘 좀 머뭇거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던데요. 추미애 대표가 일명 8장 일격을 가했더니 잠깐 주춤하시다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머쓱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까이 오시죠. 앞으로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적된 나라 일을 잘 좀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죠?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센언니, 누이 리더십을 강조하는 추미애 대표에게 팔짱 끼임을 당한 듯한 모습으로 보이곤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도 천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천적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두 분이. 왜냐하면 사실 14기 동기입니다, 사실. 사법 동기군요. 네, 사법시험 동기고 또 15대 같이 국회에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 YS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대표는 DJ에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고 또 두 분이 다 또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이제 대구에서 세탁소를 하시면서 서울에 갈 학비가 없어서 사실 한양대 법대에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한양대 갔고요.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이제 현대조선소 이제 경비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사법고시를 서울에서 준비를 했고 또 두 분의 또 이 말도 보면 상당히 좀 수위를 넘나드는 어떤 추미애 대표도 보면 굉장히 좀 독설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아마 지금 여야의 지금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독설은 서로 간에 내노로 하는 그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보면 또 여성 앞에서 좀 약한 면이 있어요. 부인 앞에서는 좀 약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일대 어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은가. 좀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두 분의 설전 자체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협치 잘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오늘 만나서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한 거예요. 속으로 기싸움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일단 밀렸네. 추미애 대표가 공세를 나가니까 홍준표 대표는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됐죠 이러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제 거기서 팔짱 끼자고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는 의외의 일격을 맞은 셈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두 분이 만만치는 않겠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워낙 이 자의식이 강하달까 이래가지고 자기 주장이 또 강하고 자기 스타일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정치는 자기식으로 해야 돼요. 홍준표식의 정치 스타일 이건 자기가 내세워도 되는데 다만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봤듯이 다른 사람까지 자기 스타일에 묶어 넣으려면 이 어제 자칫하다가는 새누리당 안에서 대표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에서 이게 화합이 안 되고 말이죠. 네. 뭐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그건 결국은 홍 대표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서도 홍 대표가 대표를 할 때 당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홍준표 스타일은 스타일대로 개인적으로는 하되 다만 당을 운영할 때는 이 화합, 결속 이런 것도 좀 상대방도 존중을 할 줄 아는 네. 이런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이제 오늘 추미애 대표한테 좀 배워가지고 뭐냐면 공세도 어떤 공세냐 공격하는 공세가 아니라 화합하는 공세 그것도 네. 공세적으로 좀 나가주면 좋지 않을까. 기사를 보고 올라올 때 보니까 앵그리 홍준표 추미애 앞에서는 유독 약해진 모습이라고 기사 제호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4분밖에 안 만났어요. 네. 4분밖에 안 만났는데 사진 남는 거는 팔짱기 사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대표한테 일격을 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야당 찾아가가지고 야당에 가서 인사하는 마당에 제1야당으로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당을 한번 만나는 거는 예의상으로라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사실은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마당에 추미애 대표가 팔짱 낍시다 그런 다음에 팔짱 끼고 나니까 국민들한테는 홍준표 대표 제1야당이 이제 뭔가 협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된 것 같아서 네. 저건 추미애 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만치 않은 두 분이거든요. 네. 그 언설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랬던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치가 얼마큼 잘 될까. 한번 이렇게 독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네. 막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뭔가 어떤 긴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팔짱도 잘 꼈다가 또 독설 필요할 때는 또 독설도 했다가 이런 적당히 밀고 당기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하성 실장과도 긴급 팔짱을 껴서요. 이게 트럼프와의 악수 이후에 이 정가에 계신 분들의 긴장 국면을 조성할 팔짱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에는 아직도 남성적인 색깔들이 또 유난히 강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서로 핏대를 내면서 목청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이러는 데는 우리가 한쪽이 강하게 나면 더 강하게 맞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팔짱을 낀다는 것은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가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곁을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당신 곁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공격에는 차라리 힘센 정부의 힘센 대로 어떻게 대비라도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당분간 팔짱 공격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남성 정치인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떤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정이 없던 순발력, 이 여성 정치인들의 발군의 기량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수 여사가 오늘은 은평구에 위치한 장애인 친화 기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항상 시나리오를 적어드려도 그거보다 반보는 더 앞서 나간다는 그 한미 정상회담의 내조 외교를 펼쳤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따로 김정수 여사의 미용실 찾아간 사연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를 해주시는 분, 화장을 해주시는 스태프분과 동반을 해서 가기 마련인데 직접 미용실을 찾아갔다고요.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외교 순방을 하면 사실 이제 코디네이터가 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 대통령의 옷이나 또 영부인의 어떤 네. 여러 가지 화장 이런 걸 돕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는 좀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같은 수행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김정수 여사가 미리 주미 대사관 측에서 이제 그쪽 현지에 좀 현지인들 중에서 한인들 중에서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분을 좀 섭외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어떻게 알려졌나 하면 사실은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네. 본인이 이제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누구 엄마가 어디 간다더라 뭐 하면서. 근데 본인이 아마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김정수 여사가 너무 떨려서 떨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상당히 이제 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에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네. 김정수 여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걸 생각해서 또 현장에 가서 또 교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워싱턴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 메이크업을 3일 동안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네. 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던 헤어롤까지 컬링기를 가져오셨다고 하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소박한 집 그리고 소박한 가정 살림과 함께 이거를 그 친화력으로 외교적으로 푸는 여사 같은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펜트하우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지만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코드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들어오세요. 집이 조금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줘요. 반려동물 건강수첩 보이죠? 우리 남편이 전부 다 그렇게 고양이 맞춰주고 하는 거 우리 남편이 다. 나는 안 해요.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집 밭. 오늘은 즐거운 날이면 이제 거의 뽕룩 돼가죠. 이걸 하나 내가 해줄게요. How do you feel? It's amazing. I love my home. I could be in my home all the time. I don't need to go out every day. I really love it here. Do you ever pinch yourself like, oh my word, this is where I live? Did you help decorate the apartment? Is this your taste? It's my taste. Some of the stuff I redecorated. Some of the stuff they were original. And it's my taste, and I feel very comfortable in the place. Beautiful. Yeah. 멜라니아 여사와 김정수 여사가 저렇게 복도에서 있었던 장면, 오늘 B컷이라고 하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이 청와대에서 연이어 나왔었습니다. 보통은 착석을 해서 통역을 끼고 공식적인 회담만 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격식 없는 자리도 즉석에서 하네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미국식 양옥 전통 주택에 들어가면 거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쓸 데가 있고 초대 손님을 맞는 우리로 옛날에 좀 사랑방 같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도 그런 공간이 있어 그 안에서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게 정상이라고 일반적인데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실 아무나 조각할 수 없는 그런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러저러한 공간들을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환담 나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공간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같이 보여줬다고 하고 멜라니아 여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을 다녔기 때문에 저런 복도에서의 사진도 나왔던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거는 공식적인 일정만 딱 잡아놨다면 나오기 힘든 한 장의 사진이었던 거죠. 요즘 청와대 홍보실, 그러니까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런 사진을 B컷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 풀기자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 이런 사진은 굉장히 좀 격식이 있는 사진만 보통 이제 외부로 공개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 뭐 수석이 그걸 찍는다거나 사진을 뭐 이른바 직직이라고 하죠. 그런 사진도 찍어가지고 지금 청와대 공식 뭐 SNS 계정에다 올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통 행보 좀 낮고 또 어떤 격식만 차려서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또 정상회담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해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누굴 만나서 어떤 일들을 했다. 뭐 영부인은 어떻게 지금 외교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도 흥미있게 봤고요. 이 방금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멜라니아 여사의 어떤 집 사진이 이제 비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비교가 됐는데 저도 멜라니아 여사 같은 집에 살면 계속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하고 멜라니아 여사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은 이게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멜라니아 여사는 사실 억만장자의 집 부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돈이 많은 거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 또 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비교할수록 오히려 더 약간 좀 너무 달라 보여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우리가 비교하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서로 이 각자의 역할에서 좀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굉장히 좀 뭐랄까 내성적이고 그래서 활동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집에만 뭐 주로 있는다든지 이런데 김정숙 여사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유쾌한 김정숙 여사 아닙니까? 활달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장면 사진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손님이 말이죠. 굉장히 격식만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장면 안 나오죠. 그런데 손님이 유쾌하게 쾌활하게 아주 스스럼 없이 만약에 이제 저 멜라니아 여사한테 먼저 말을 걸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어떻게 묻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서서 저런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양측을 대비시킨 것도 그런 점도 있겠죠. 멜라니아 여사는 굉장히 좀 상당히 그 대외 관계에서 좀 소극적인데 대외 활동이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이제 활달하다든지 또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보면 그런 이제 이분은 뭐 멜라니아 여사는 주로 뭐 가구 뭐 이런 거
그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걸 취미로 하는 데 비해서 김정숙 여사는 어디 뭐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이런 거 이제 대비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컷도 그런 사진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김정숙 여사가 아마 그렇게 활달하게 멜라니아 여사를 이제 대하니까 그런 네. 장면도 나올 수 있었겠죠. 예. 제작진이 두 분을 계속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다른 정상과 얘기할 때 특히 한국 정상과의 돈독한 우애를 과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김정숙 여사를 보면 전 주미대사 부인에게 옷을 건네면서 90도로 인사했던 장면. 그게 어쩌면 본인을 낮추는 것도 멜라니아 여사가 소탈했던 또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요즘 계속 인터뷰가 나와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김정숙 여사가 이제 한 게 여운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미국에서 보여줬던 저런 어떤 모습 자체가 한국의 영부인의 어떤 그 좀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정말 친숙하게 다가가 좀 퍼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 것을 좀 나눠주고 퍼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사회에 미국의 어떤 조야에 상당히 좀 어떤 파문을 미친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네. 본다면 또 최근에 멜라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뭐 보면은 이제 이방카가 사실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네. 딸이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중국 시진핑 그 회담이나 아베 회담 같은 경우 보면 그 이방카가 가서 이제 그 어떤 퍼스트 레이디가 그렇죠. 했는데 최근에는 멜라니아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멜라니아도 나름대로 이제는 백악관에서 이제 안주인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멜라니아가 본인의 어떤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본다면 이제는 어떤 한미 양국 당국이 어떤 이제 좀 안정을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 같고 그런 면에서 김정숙 여사가 미국 사회에 보인 어떤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치매 노인에게 인사를 했을 때 만났을 때 블라우스에는 우애를 상징하는 제라는 한자까지 넣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카메라가 있을 때는 FTA 재협상을 얘기하다가 카메라가 빠질 때는 FTA 재협상에 대한 반박을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야당으로서 멜라니아 여사가 SNS를 좀 그만하라고 당연히 내 남편에게는 이야기하고 산다고 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 엊그제 또 한번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말썽을 일으켰죠. CNN 네. 기자처럼 보이는 마치 패러디한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또 그대로 올려서 대통령이 언론을 폭행하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오늘 또 아침에 그 김정은이 미사일 쐈던 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멜라니아 여사가 옆에서 얘기는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멜라니아 여사 얘기도. 그런데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게 멜라니아 여사가 특이한 게 안 듣지만 그게 결국 어른 아니냐라면서 네. 또 그런 식으로 또 두둔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게 좋을 때는 좋지만은 옆에서 따끔한 소리 할 때는 너무나 따끔한 소리 한다고 했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그렇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의 이제 이혼이 경력이 있고 멜라니아 네. 여사하고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인생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문제까지 멜라니아 여사하고 대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에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요. 이방카가 그동안엔 정상회담 때 많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안 보일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멜라니아 여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멜라니아 여사가 물론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인 정상회담 전에는 상대국 정상과 상대국 그 영부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 아마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아 여사가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네. 그 고민 중에 아마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김정숙 여사가 한국에서 뭐 그 유쾌한 정숙 씨라고 불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도 하고 쾌활하고 많이 이제
이 행보도 넓고 보폭도 넓은데 멜라니아 여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방카가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미국은 뭐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방카보다는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나와서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게 좋겠다고 아마 미국에서 판단했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에 국제무대, 외교무대에 좀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미국 정치에서도 퍼스트 레이디로서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 세기둥으로 집안을 떠받치는 것처럼 담배를 물었던 정숙 씨, 당시에 유쾌한 정숙 씨 앞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견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멜라니아 여사 역시 슬로베니아 출신답게 미국의 대표 커피에 대해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까지 자신의 독립적인 여지를 남기는 두 여사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0도 인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 대통령도 이번에 독일을 가게 되면은요. 참전 노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의료 지원을 했던 분들 중에 생존자를 만날 예정일 거라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은요. 독일에서도 문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의료 지원단 만나서 어떤 인사를 하게 될까요? 혹시 워싱턴에서 봤던 이런 인사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이신 홈스테드 장군이십니다. I'd like to give it to you. Yes, of course. 이 별을 보고 그 해병 1사단이 그 희망을 얻고 그 10배가 넘는 그 중공군의 포위망을 접으셨다는 그 봤습니다. 그 라루 선장님 말씀 많이 듣고 또 동경해 왔었는데 그때 함께 이 대선원으로 계셨던 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좀 감동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heard many stories.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산에서 바로 의료단, 적십자병원을 세웠던 그분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은 본래 그때 2차 대전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독일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의료 지원단이든 뭐든 공식적으로 파병할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의료단이 와서 우리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래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예, 독일 적십자병원이 부산에 이제 부산여고 자리에서 그때 그거 했는데 그때 뭐 이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시고 근데 생존해 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의사분 중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만날 건데 전번에 장진호 그때 계셨던 그 장군 네. 제독 이런 분을 만났듯이 이번에서 이제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이제 드릴 텐데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부모님과 그 이제 누나가 메리디스 빅토리아 홀을 이제 타고 흥남철수를 할 때 왔으니까 각별한 그런 개인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별한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의료 지원단 저분들에게 대해서도 아마 각별한 그런 감사의 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물론 모든 국민이 다 감사하겠지만 문 대통령이 느끼는 감사의 정은 더 절절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가서 굳이 그분들을 만나겠다는 것도 이제 그런 감정의 표현이고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아마 감사 인사를 드릴 거다. 그런데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해준 데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한 어떤 외교적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자꾸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또 스토리 있는 외교를 자꾸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뭐 굉장히 바른 방법이다. 여기에 이제 컨텐츠까지 좀 더 집어넣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성과를 좀 내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의료단이 왔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의학의 역사에서 6.25 이 한국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는 포탄에 맞고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의학사에서 이런 전염병 퇴치를 제대로 해가면서 그리고 또 그 전쟁의 전투 내에서
그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전쟁이 한국 전쟁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 의학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독일 의료단이 한국에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같이 그런 방식들로 치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또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런 전쟁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독일 의료단한테 우리가 굉장히 감사를 또 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또 국제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특히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런 걸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또 예기치 않은 스토리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했던 최고의 베스트샷은 아니지만 순간을 담았다는 비컷 공개된 거 또 하나 보니까요. 대통령과 수행원은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상대 대통령과 우리 수행원 말이죠. 장하성 실장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요. 악수도 강경화 장관이 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다. 그 결과로 나왔던 외교라는 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상회담이 일단 뒷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장하성 실장과 트럼프 대통령 와튼 스쿨의 그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FTA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 전체 회의에서 나왔을 때 장하성 실장이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와튼 스쿨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경색됐던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해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 이야기도 사실 여러 가지 악수 기법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악수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도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이걸 자꾸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해서 본인이 아마 고민을 좀 토로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영상들이 사실 많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좀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많은 치밀한 준비 끝에 나오는 김정수 여사의 독일 순방이 이루어진다면요. 어떤 라운드가 펼쳐질까요? 독일은 우리와 인연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깊죠. 특히 이제 독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파독 광고라든가 간호사분들 떠올릴 겁니다. 가시면 김정수 여사 미국에서 교민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분들 많이 찾아가실 것 같고요. 거기서 아마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연결고리로 해서 독일 현지 분들과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찾아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을 찾아간 게 가장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독일 현지, 미국에서 그랬죠. 독일 현지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장면을 만들면 독일 언론들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독일 분들, 독일 국민들도 한국의 대통령이 왔다는 얘기보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게 되니까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독일 내 지지 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외교의 어떤 한 수가 이번에도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숨가쁘게 이제 다자 외교의 대비를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 내외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